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후 변론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를 지난 일요일 30일, 5월 30일이죠.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 중입니다. 손 씨 휴대전화와 함께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지목되고 왔는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지요. 그러나 이 휴대폰이 왜 지금 나왔는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구 A씨 측은 횡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막바지로 가고 있는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 이 내용을 집중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 변호사님. 예. 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4월 25일부터 봐야 되니까 한 달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졌던 친구 A 씨의 휴대전화가 결국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바닥을 뒤졌는데 그러게요. 환경미화원께서 이거를 습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보다 보면 수사에 조사 기법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최면 조사. 아니 이거 휴대폰 그냥 주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 제출한 건데 이거 최면까지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법최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정신 용어로는. 근데 이게 언제 보통은 사용하냐면 이제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잠재기 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법최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제면을 통해서 잠재익 상태 의식을 끄집어내서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을 말하는데 이 법체면을 이용한 거는 1999년부터 우리나라에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주로 흉악 범죄의 경우에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내거나 교통사고 뺑소니 범죄에 있어서 그 다양한 현장에서 이제 어떤 목격자들 통해서 어떤 현장을 재구성하는 피해자나 참고인 이런 경우에 보통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기억을 왜곡하거나 혹은 부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목격자에게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때 그 대신 이걸 진술했을 때 그 진술이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단서로 다른 거를 증거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 사건의 재구성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뭔가 단서를 찾고 있었다라고도.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엔 이게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좀 보려고. 왜냐하면 이제 거짓말할 수 있는데 잠재의식 속에서는 어떤 기억이 본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걸 끄집어내면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부분하고 기억 속에 있는 부분하고 일치하면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최면 조사를 계속 하길래 도대체 최면 조사가 뭐냐? 꼭 해야 되는 그 조사냐? 이런 시청자 의견들이 많길래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양산할 수가 있으니까 피해자한테는 하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용의자 또 안 합니다. 또 안 하고 왜곡된 기억에 대해서 안 하고 대신 이제 목격자라든지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한다. 다만 이제 그 A군이 처음에는 이제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최면 수사를 법최면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블랙아웃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 못 하는데 근데 혹시나 그 잠재의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법체면을 실시했던 거거든요. 근데 뾰족하게 별당이 나오진 않았었죠. 그렇군요. 진술 진술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은 없다? 법체면을 통해서 한 진술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참고인하고 진술한 건 다 증거 능력이 있겠지만 다만 법체면 상태에서 했던 거는 법체면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랑 마찬가지. 거짓말 탐지기도 참고자료일 뿐이지 사실 증거로 쓸 수 없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휴대폰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손 씨의 휴대전화와 대응되는 A 씨의 전화가 이제 탁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주 정도 그 환경미화원께서 이제 보관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2주 동안 왜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느냐, 보관한 것을 잊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면 조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근데 여기서 뭐 얻어낼 게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 한경미화원 B 씨가 그 한강공원 잔디밭 일대에서 휴대폰을 주운 시기, 그리고 습득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지, 신빙성이 있는지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사형 체면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강호순 사건에서도 그런 목격자들로부터 강 씨의 생김새들을 정보를 얻어가지고 한 바도 있고, 예. 고 장자연 사건에서도 이 법체면 수사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법체면 수사 주요 목적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가 없거나 했을 때 이 기억 회상을 도와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체면 자체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 자체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의식 자체가 배제되는 그런 상태인데, 저도 이제 의뢰인 중에서 그러니까 참고인인데 이런 경우 체면 수사하는 경우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예, 어차피 저희는 못 들어가고요. 그 앞에서 그냥 약간 용기를 주면서 북돋아 주면서 네가 본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뭐 물어보니까 만약에 이제 수사관, 그 법체면 수사관이 전문 수사관이 따로 있는데 만약에 계속 거부를 하잖아요. 그 체면을 걸어도 거부를 계속하면은 체면이 또 안 걸린대요. 그렇겠죠.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인간이 그 활용하는 정신적 능력 자체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무의식처럼 잠재의식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뽑아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 습득 시기와 장소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그것이 신뢰성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체면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체면 조사 때 무슨 뭐 약물을 먹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은 인위적인 건 없고 네네. 그냥 레드선 우리 보듯이 예. 그런 식으로 네, 아마 네, 하는 그렇게 모양이에요.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최 변론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바로 마침 경찰이 친구 A 씨,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네요.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건 당일인 4월 25일 새벽 1시에 A 씨가 다른 친구들과 SNS 한 기록이 있고요. 손정민 씨와 만나서 반포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겠죠. 3시 37분. 그러니까 본인의 전화로 본인의 어머니의 전화기로 전화를 해서 아버지와 통화한 그 시점입니다. 이때 오전 3시 37분에 통화가 끝나고 전화기가 당일 오전 7시 2분에 꺼졌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요. 꺼졌는데 그때까지는 통화하거나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동한 내역은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었죠. 탐문 수사를 했었는데 이때 시점이 8일입니다. 8일 조사 때는 누구도 전화기에 대해서 진술한 환경미화원은 없었는데 이 전화기를 경찰에다가 그 온라인 센터에다가 제출했죠. 예. 습득한 것을 제출을 한 시점이 11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12일, 그 시점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폭넓게 10일에서 15일 이때로 특정을 하고 기지국이라든지 CCTV를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예. 시점이 10일에서 15일이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예, 2주 전이면은 이게 이렇게 기억이 부정확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니어서 특별하게 뭐 그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도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을 못한다는 게 약간 그다음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5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발견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그 4월 25일 3시 37분 이후에 사용하는 흔적이 없고 7시 2분에 전원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돗자리 위에 있었을 건데 그럼 그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5월 11일에서 15일 그 이전에는 도대체 핸드폰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의문이 남거든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가 이 한경미화원이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발견했다가
이걸 이제서야 제출하는 거라고 볼 여지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근데 또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추기 위해서 날짜를 좀 뒤로 특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누군가가 가져갔다가 다시 갖다 그거를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현장 그 부분에다가 놔뒀는데 그거를 발견한 시점이 10일에서 15일 사이가 아닐까. 예.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네. 시점도 그렇습니다만 네. 장소를 지금 정확하게 특정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습득 장소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한두 네. 군데 얘기했는데 거의 뭐 잔디밭이라 하더라도 이 잔디 자체가 많이 자란 상태가 아니고 사람들 통행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찾을 수 뭐 없거나 하는 상태도 아닌데 유관상 식별이 쉽게 가능함에도 어딘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말했던 그 환경미화원 진술을 CCTV를 통해서 맞는지 날짜랑 장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네. 이 정도 특정된 상황에서는 큰 진전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휴대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된 거로 봐서는 뭐 특이점이 전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송군의 휴대폰으로는 뭐 영상도 찍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 A군의 휴대폰에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당일에 이 사건 그러니까 송군하고 같이 있던 장면에 대해 찍힌 게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걸 뭐 의혹을 제기하자면 이거 다 조작한 거 아니냐, 아니면 지운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포렌식하면 그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혈흔이나 유전자 감식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경찰의 수사 이 결과 발표를 보면은 일단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다면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오류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실제로 증거로 쓰일 수도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고, 오히려 CCTV를 통해서 실제로 습득하는 거에 그 일시나 장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 4월 25일부터 5월 10일, 11일, 12일 이때까지 보면은 거의 보름인데 네. 4월 25일부터 5월 초순, 4월 말과 5월 초순 이때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저 날씨들 한번 보고 계시죠? 네. 근데 이 갤럭시가 아니고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8 그러니까는 친구 A씨의 휴대폰 전화가 그렇게 방수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그 4월 30일이 시신 발견된 날인데 26.3mm가 왔고 예. 5월 4일에도 19mm가 왔고 5월 15일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아이폰 8은 지금 아이폰 12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자체 생활 방수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비가 왔을 때 바깥에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수사할 때 이미 바로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충전이 되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근데 비가 왔을 때 바로 충전기에 꽂으면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온 시점 이전에 이미 누군가 주워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방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중간에는 보름이 넘는 기간 중에는 강수량이 20mm가 넘는 때도 있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물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능히 추단할 수가 있을 부분인데 네. 방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폰에 제가 그 보면은 방수할 수 있는 케이스 자체를 씌우지 않는 이상 그래요? 아이폰 8 예전 모델이기 때문에 그 생활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써오셨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뭐 바닷물에 빠지면 염분 때문에 당연히 못 쓰긴 하지만 물에 빠진 경우에 뭐 화장이 변기밭이거나 물에 네. 빠진 경우에 우리가 바짝 말려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에 따르면 주운 시점부터 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예. 혹시나 그 기간 동안에 물기가 저기 바짝 말라서 왜냐하면 전원을 켜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바짝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기능이 회복된 게 아닌가. 자연 건조로 예. 바짝 마를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단정 질 좀 수는 어렵긴 없다. 하긴 한데 네. 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럴다 가정은 사실은 비를 안 맞고 누군가가 보관하다가 뭐 갖다 놨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이전에 발견했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이긴 하죠. 예. 지금 경찰에서 CCTV라든지 그 기지국을 검사를 한다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습득한 그 장소를 특정하겠다는 것이죠. 예. 거기 특정이 되게 되면은 사각지대가 아닌 한 CCTV는 거기 계속 비추고 있을 것이고 예. 그거를 계속해서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누가 가져갔든지 혹은 갖다 놨든지 그런 부분은 포착될 수가 있겠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지금 국과수로 넘겨서 혈흔하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다. 경찰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상으로는 딱 이렇게만 나왔어요. 혈흔과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 근데 이걸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그 휴대전화에 혈흔이 묻어 있다거나 이런 강한 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궁금한 것이 2주가 지났는데도 혈흔이나 유전자가 감식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 피자국 하나가 섬유 한 올에 빠져도 그거를 그 범인으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의료 사건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 뭐 의료 사건 진행하다가 뭐 이런 비슷한 것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 뭐 혈흔 반응이나 뭐 사고 뭐 튀어 있는지 반응 같은 것도 의외의 장소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다 닦아도 네, 네. 닦아도 나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법의학자가 말한 것 중에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말했고 백골 시신에도 DNA 남아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고 그 예전에 유영철 연쇄살해범 생각하시면은 예. 유영철이 그 피해자들의 지문을 하나하나 다 도려냈습니다. 당시에 예. 다 도려냈는데 다 자르고 불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도 경찰은 지문 하나로 지문에 있는 이 여기 빼려고 했지만 미세하게 남아 있는 어떤 지문 자체를 윤곽으로 또 피해자나 이런 신원을 특정을 했기 때문에 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휴대폰에 혈흔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어서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죠. 혈흔이 혹시 누군가의 혈흔이 묻어 있는지. 그래서 그 혈흔이 그리고 2주가 지난 것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나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고 또 국과수로 넘겨서 혈흔하고 유전자를 감식을 하고 있고 일단 뭐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신 변호사님, 예. 지난 5월 27일 날 예. 사건 한 달이 넘고 한 조금 지났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어요. 예. 한 30장 정도 조금 안 되는 그런 분량이긴 한데 뭐 굉장히 상세하게 예. 수사 결과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도 이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명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1부터 100까지 세세하게 다 밝혀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다만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범죄가 있으면 입건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뭐 타살 의혹이나 전혀 없다고 본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이제 수사가 종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뭐 송군 쪽이나 아니면 뭐 네티즌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게 뭐 타살이나 아니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설사 그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소위 말하는 살인에 관한 거라면 사실 뭐 범행의 동기라든가 범행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게 볼 만한 사정들이 없다고요. 그다음에 뭐 따로 그 외에 뭐 과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뭐 특별히 또 과실로 인해서 이루어졌을 만한 어떤 정황도 전혀 발견된 게 없고요. 예. 그렇다 보면 사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기는 어려운 거고요. 뭐 근데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느 검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그럼 뭐 우선은 이런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건해서 강제 수사를 해서 이게 혐의를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주행이 전도된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수사해가지고 혐의가 있는지를 밝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그 거예요. 현직 검사가 얘기했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식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검사가?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약간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의도가? 왜냐하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게 뭐냐면 경찰의 무능과 그다음에 이게 뭔가 연관돼 있다는 걸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또 다른 음모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는 자꾸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검경 수사권과도 관련돼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은 검찰이 배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이 사건을 약간 이용하는 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거 검찰 수사를 너무 못하지 않냐?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맡기겠냐? 이거 다시 검찰이 갖고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사실은 뭐 그게 의도해서 그런 다른 사람 뭐 배후에 조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누군가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논의까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정인이 사건에서 그렇죠. 정인이 사건에서도 혐의 적용을 잘못했던 부분이 예, 있었고 예. 최근엔 또 구미 사건에서도 사실은 검찰이 가져갔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수사는 사실 경찰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인 거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또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갖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거나 그럴 만한 건 없고요. 또 그렇게 지금 현재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사실은 그쪽을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다 무슨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사건에서 저는 딱 두 가지 정도가 약간 의미가 되기는 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수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물론 뭐 일부 방송에서는 뭐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됐을 거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방송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신발이 발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면 여기 밑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음. 그럼 그거에 대한 발견, 만약에 거기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 사실 그 가설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뻘이 있어서 일단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거기 익사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신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어느 정도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끌고 갔어서 신발이 빠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보강이 된다 그러면 의혹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손정민 씨의 신발이 그러면 앞으로 남은 중요한 단서군요. 뭐 중요하다고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밝혀진다 그러면 의혹이 어느 정도 또 거기까지 제기하고 완전히. 있는 의혹들이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경찰 수사 결과 보셨죠? 예, 꼼꼼히 읽어봤는데 저는 고 손정민 군 사인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수 경위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경찰이 고 손정민 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물놀이를 싫어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해외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 근데 이런 영상만 가지고 물놀이를 내가 해외에서 했다, 뭐 친구들과 놀면서 했다라고 해서 내가 이 뭐 밤에 술에 취해서 혼자 들어갔다. 이게 인과관계가 있나 과연? 뭐 예전에 한두 번 친구들이랑 가서 놀고 뭐 스노클링도 하고 해외에서 했지만 내가 여기 아무도 없는 시커먼 시커먼 강에 혼자 들어가는 게 그렇죠. 좀 너무 무서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입수 경위를 말하는 부분이 약간 어색하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뭐 물놀이 영상을 확보 이렇게 막 뉴스 헤드라인에도 막 뜨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제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는 다 그거잖아요. 이제 이 친구 A의 의혹에 대해서는 감정 의뢰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네티즌 의혹 제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5월 4일 친구 A의 의복, 점퍼, 반바지, 양말, 가방을 이미 제출받아 국가수 감정 의뢰했고 혈흔이나 DNA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출 당시 세탁된 상태로 부착된 토양은 이미 탈락되어 감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세탁된 상태로 받았잖아요. 이제 이게. 근데 원래는 이제 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세탁이 됐다는 부분에 대한 거에 왜 세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다. 그런데 그런 세탁해도 혈흔이나 유전자는 감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한데 여기서 그 알이나 뭐 반송을 보시면은 양말은 원래 그냥 혼자 그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거고 그 신발은 이미 버렸고 티셔츠도 버렸고 결국 남아 있는 건 위에 점퍼, 반바지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가방은 어차피 밖에 있었을 거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뭐 토양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중에서 왜 우리 아들의 양말에 그 토양 깊이 그 정도에만 묻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너의 신발은 어떻냐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의복 감정 의뢰랑 아까 말씀하셨던 입수 경위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특정인의 혐의점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술을 먹게 되면은 몸이 달아오르고 예, 예. 정신도 좀 차려야 되겠고 집에도 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몸을 좀 온도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술을 좀 드시고 사고를 쳐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재석이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만취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체 능력은 그대로냐. 뭐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막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도 얘기했듯이 이 기억만 단순히 사라졌을 뿐이지 신체 능력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가장 황당했던 건 뭐였냐면 네. 좀 약간 끔찍한 사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친구들 회식을 하면서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밤늦 때까지 새벽까지 먹었는데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떤 범행이었냐면 어느 그 반지하에 들어가서 여자를 강간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소리를 외치는 고함 소리를 듣고 내려온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살인 미수가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 범행이 있는 장소까지 좀 한참 술 마신 데부터 범행이 있었던 장소까지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그때를 거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깼더니만 자기가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타고 와서 세워놓고 자세 딱 세워놓고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신체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을 먹고 나서 본인도 기억할 수 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술이라는 게 본인이 이성적인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술 먹은 상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만 그 기억을 못하는 것 때문에 뭐 만취 상태라고 해서 뭐 아예 뭐 걷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제 기억만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왜 거기 그 평소에 뭐 좋아하지도 않는 물에 왜 들어갔느냐 이거는 사실은 뭐 좋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술을 먹으면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술 먹고 길바닥에 찾아다니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막 본인은 기억 못하지만 차로 운전해서 집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게 꼭 술이 취하면 아예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예 그냥 실신을 돼가지고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블랙아웃은 신체적인 능력은 그대로해서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아니면 모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전혀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블랙아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A군이 주장하는 블랙아웃은 이런 블랙아웃이라는 거죠. 내가 떡시신이 돼서 아예 쓰러져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경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하고 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국민 3세 보람이 사건에서는 상당히 그 진실에 근접한 듯한 그런 네.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적인 찬사도 받고. 그런데 지난 주말에 방송된 부분을 보고는 손씨 유족 측에 특히 이거 신뢰할 수가 없다. 반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크게 들리는 목소리 자체도 손 씨의 사망은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구 A 씨의 혐의점이 의심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그렇게 상세하게 하고 또 유력한 방송사, 언론사가 검증을 해서 방송까지 했고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타살이다 이쪽을 기울고 있는 여론의 목소리 이거 이유가 뭘까요? 예, 오랜 기간에 누적된 이제 공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이랑 초동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 경찰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라는 것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우리의 등을 긁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약간 치우친 느낌이 약간 들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 내내 보면서 약간 이상했던 거는 손 씨 유족들은 예전 인터뷰만 따고 당시 현재 뭐 어떤 손 씨 아버지의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방송에 계속 나왔던 것만 나오고 이제 약간 손 씨 친구 쪽에서 좀 많이 이렇게 치우쳐서 나온 게 뭐 그런 불만을 야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아들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부모들의 심리가
이제 국민의 나의 아들이다, 뭐 내 아들이 같다, 뭐 내 오빠 같다, 내 동생 같다 이런 어떤 그런 같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결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말했던 뭐 어떤 이런 실험 결과 같은 거에 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룹과 믿을 수 있다 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랑 두 그룹이 나눠져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신념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신념의 문제요? 예, 이게 뭐 옳고 어떻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단계가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확증 편향이 이제 너무 강화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박 변호사님께서 뭐 그 아래에 대해서 약간 편향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면 저는 오히려 그 아래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군 아버지를 좀 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그렇게 보셨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일부 비판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게 A군을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송군의 아버지가 기여한 것도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뭐 근거를 대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그 아래에서는 이번에 이걸 통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객관적인 뭐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이게 A군이 어떤 뭐 이 범죄에 혐의를 받을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밝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군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로서 더 애통한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네티즌들이 계속해서 부추기는 면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혼란한 상황이 있다는 걸 좀 강조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도 밝혀졌으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실 때도 되지 않으셨냐라는 취지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입수 경위에 관해서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얘기하고 싶던 거는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 늪에 빠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쓰러져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어느 정도까지 결론은 내놓은 것 같지만 명확하게 얘기는 또 안 했어요. 단정은 네. 약간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뭐 사망 경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은 이제 일종의 퇴로를 마련해 놨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거는 뭐 왜곡됐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정으로 진짜 저는 솔직히 이게 송군을 위한 건지는 약간 이제는 조금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어떤 얘기까지 드냐면 이 사건은 아마 나중에 되면 이 확증 편향에서 왜곡된 뭐 사례로 아마 영원히 기록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영원히 박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습이, 그러니까 송군의 가정의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보니까 소위 선망하는 강남 거주, 그다음에 아버지는 대기업 부장, 아들은 명문 의대생. 딱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자신을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게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깨지니까 마치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 모든 국민의 아들이다. 송군은 모든 국민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막 피켓도 들어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뭐 그걸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냐 안 하냐는 뭐 개인적인 문제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송군 아버지에 대한 공감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부분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이라는 아주 감성적인 부분하고 혐의에 대한 입증이라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입증 혐의는 굉장히 논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 아버지에 대한 공감이라는 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네가 심지어는 왜 술 먹자고 불러냈냐? 왜 쓰러졌나 그냥 놔두고 갔느냐.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 그러니까 A군은 살인죄라든가 다른 범죄 혐의로 입건해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감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이성적인 부분은 거의 지금 약간은 마비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두 분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좀 반응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건을 검찰로 넘겨라 이런 얘기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계속 전력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지부진하기 때문이고 또 초동 수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손 씨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 해서 진정을 넣었었죠. 예.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고 손정민 씨 아버지가 이제 경찰의 초동 수사를 문제 삼아가지고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이제 검찰이 형사 3부에 이것을 배당을 했습니다. 네, 이 검찰에서는 그 고정민 씨의 아버지가 이제 5월 4일 날 아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해 현재 많은 중요 증거 자료가 소실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그 진정 사건을 허인석 부장검사 예. 형사 3부장이죠. 네네. 예.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진정 취지 자체는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아 기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것이 어떤 이런 진정 취지라고 말했고 이제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에 대응 과정에 이 적절했는지 그 적절성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 수사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수사 상황을 뭐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린 게 사실 거의 처음이잖아요. 예.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이고 이제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뭐 누구를 몇 번 조사했다, 뭐 누구는 어떻게 됐고 뭐 네티즌이 말한 의혹은 이런 거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약간 뭐 길게 써가지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자체가 약간 구구절절한 어떤 설명인 듯한 느낌이고 결론이 아직 낼 수는 없겠지만 결론이 알맹이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달랐을까 이런 생각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이렇게 발표한 것만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 해줍니다. 예. 그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사가 만약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 무슨 압수수색을 했을 거랍니다. 압수수색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자발적으로 지금 뭐 집도 수색, 그러니까 이미 수색을 이미 했고, 제출을 했죠. 이미 제출받고 그다음에 집도 뭐 통보 언제 가겠다 이거 통보가 뭐 갔다는데 그게 무슨 압수수색이냐? 불시에 가야지. 불시에.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드린 게 강제수 이미 수사가 원칙이고 압수수색도 강제수사거든요. 강제수사를 하려면 뭔가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혐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뒤가 지금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해봤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원칙을 어기고 강제수사를 무조건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말 했다는 검사를 한번 좀 만나보고 좀 싶네요. 더 오히려 되게 위험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사실은 경찰이 조목조목 또 반박을 했어요. 네. 이거 바뀐 거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예. 심 변호사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가짜 뉴스 정말 문제입니다. 예. 사실 이 사건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하고 일부 네티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창룡 경찰청장의 발언까지 위조해서 예. 영상을 만들었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엔 믿는 분들도 계세요. 수사팀이 바뀐다더라. 전혀 뭐 믿지 못한다더라. 경찰에서 내분이 있다더라. 거기다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뭐 경찰 쪽에서는 계속 그 수사를 확대를 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손정민 씨 친구 A 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혐의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우선 A군 측에서 봤을 때는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명예훼손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추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예.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 대리인 법무법인에서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예. 어제 홈페이지에 올렸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뭐 있으면 좀 제보해 달라. 이렇게 왜냐면 아무래도 인력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다 수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건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그러니까
그럼 다 걸리네요. 이거는 거의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럼 가볍지 않은 처벌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뭐 그 의지에 따라서는 엄벌에 처할 수도 사실 있어요. 3년 이하가 결국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사실은 이렇게 가짜 뉴스를 통해서 단순히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익을 사실 위해서. 이번 이 손정민 사고 때문에 지금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번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 많게는 뭐 400만 원, 500만 원 번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슈퍼챗이라고 해가지고 후원금을 받는 게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어느 다른 사람 비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자기 돈벌이 이용해 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고. 사실 이걸 일일이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을 자꾸 제기하니까. 그다음에 뭐 일부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 동조하면서 왜 안 하냐 밝히니 또 이것도 수사하느라고 또 수사력이 또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좀 더 장기화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건에만 지금 너무나 많은 인력이 투입돼 있어서 다른 사건에서는 지금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진다면 사실 이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을 갖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좀 법규 정도 좀 강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궁금해진 점이 있는데 예. 경제 이익을 얻기 위하여라는 것이 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본인이 얻은 이익들, 예. 이거 다 범죄 이익으로 환수가 될까요? 근데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 몇 가지, 다 모든 범죄가 아니고요. 좀 특정이 돼 있어요. 뭐 재산 범죄 몇 가지 하고, 근데 여기에는 아마 이 법 자체는 아마 기재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거기다 포함시켜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벌금까지도 예.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손해가 더,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추징에 벌금에 뭐 징역형까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마 상당 부분 가짜 뉴스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표현의 자유 얘기도 나오고 가짜 뉴스 부분도 뭐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사고는 너무 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찰까지 건드렸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가짜 뉴스와 관련되고 이번 사건과 전체적으로 다 비교해서 봤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 A 씨 진실이 밝혀지고 본인의 혐의가 없으니 드러나도 과연 한국에서 살 수가 있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손정민 씨가 과연 원하는 일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번에 그 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두 사람이 굉장히 친분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보통은 뭐 송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안 친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찐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한 사람은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남은 사람조차도 이제 그건 다 멀쩡한 거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맞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명확하게 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친했던 두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서 남아있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그 먼저 간 그 친구가 바라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뭐 물론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완하고 끝까지 뭐 진실을 파헤쳐야 되긴 하겠지만 그 나머지 그 우리 사람 주위에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자제하면서 지켜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지고 있는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 또는 사고, 아직 경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 밝혀야 될 진상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제3자인 우리들이 이 진상 규명과 진실을 규명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최후 변론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감사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알고 계시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뉴스들이 있으면 저희 최후 변론팀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